우리는 세상에 사람만 산다고 쉽게 착각하고 산다.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누구나 사용하는 지금이지만 동물들은 여전히 상품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 반려라는 이름을 붙인 가족 구성원으로 불리고 있는 한편에서는 폐기 처분이 가능한 상품으로 유통된다. 그 사이의 간격 차이가 너무 커서 자주 현기증이 난다. 산책 중 눈앞 나무 위에서 마주치는 쇠 딱따구리. 탁 트인 밭 위에 바람을 타고 정지 비행 중인 황조롱이는 말해준다. 풀숲과 나무, 햇살과 바람에 경탄하라고. 오늘 보는 구름은 처음이고 지금 지나가는 바람은 다시 만날 수 없다고. 이 삶은 영원하지 않다고. 그러면 정신없이 부유하던 인간적인 나의 생각들이 바닥으로 가만히 가라앉는다. 이젠 흘려보내도 될 것, 소중히 지켜야 할 것, 잘 모르겠으니 좀 더 기다려볼 마음들이 담담하게 모습을 드러낸다. 수의사라는 직업은 더 이상 사람과 말하기 싫다는 어떤 시절의 피로감에서 시작되었다. 30대 초반 타인과의 소통은 자주 오해로 끝났고 그럴 때마다 나와 상대는 크고 작은 상처를 받았다. 그때 만난 누군가가 나에게 말했다. 수의사는 병원에서 동물과 일해 말할 필요가 없는 직업이라고. 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살 수 있다니. 그러면 오해하지도 상처를 주고받지도 않을 것이다. 바라던 바였다. 그 말은 하늘에서 내려온 구원의 동아줄 같았다. 그 동아줄을 냉큼 붙잡았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수의학과에 들어갔다. 수의대 안에서 사람과 가장 먼 것처럼 보였던 야생동물에 매료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까맣고 동그란 코와 길고 단단한 다리를 가진 고라니, 풍성하게 흔들리는 털 밑에서 반짝이는 너구리의 두 눈, 활활 타는 주황색 횃불처럼 빛나는 눈동자의 수리 부엉이, 보석 가루를 뿌린 듯 에메랄드 빛으로 반짝이는 물총새,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아름다움이 쏟아졌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곧 슬픔으로 이어졌다. 야생 동물 병원에서 만났던 생명들은 대부분 사람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다. 사람에게 빼앗긴 그들의 서식지에서 아름다움들이 허무하게 사라지고 있었다. 그들에 대한 경외는 컸고 사람인 나는 그 죽음에 져야 할 책임을 배우며 겸손해졌던 시절이었다. 아프고 힘든 이 작은 생명체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지 방법을 찾는다. 그때 나는 왜 그렇게 타인으로부터, 사람과의 대화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을까? 아직 대답을 찾지 못했다. 다만 나와 다른 종들을 만나면서 당시에 나는 행복과 먼 방식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 수 있다. 우리 집 반려견과 반려조는 지금을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산다. 늘 가는 산책길인데도 처음 맞는 바람인 것처럼, 처음 맞는 냄새인 것처럼 집중한다. 뭐든 대충 훑어보고 다 안다고, 지루하다고 느끼던 나의 관성을 낯설게 만들고 부쉬어버린다. 다음날 고양이의 호흡이 조금 안정된 후 수술을 했다. 심장과 폐를 압박하던 복부 장기를 다시 복부로 끌어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기적처럼 일어나서 밥을 먹기 시작했다. 숨은 천천히 편안해졌다. 그때부터 함께 병원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녀석에게 나비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시간이 지나며 나비는 하루하루 건강해졌다. 이후 어려운 골절 수술도 잘 버텼다. 밥도 잘 먹고 똥 오줌도 예쁘게 잘 쌌다. 나비는 가슴엔 빛나는 흰 털, 그리고 등에는 조화로운 흰색과 회색 털이 섞인 고양이였다. 아름다웠다. 곧 우리는 그 고양이를 사랑하게 되었다. 나비는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주었다. 검사에도 살리지 못했을 거라는 말씀이지요. 나의 말을 인용하는 보호자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다. 어두운 방에 갑자기 불이 켜진 듯 그의 얼굴이 밝아졌다. 나 때문에 죽은 건 아니라는 거죠? 네, 보호자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제 마음이 복덩이를 보내줘도 될 것 같으면 그러면 다른 고양이 키워도 될까요?
네, 그럼요. 데려오셔서 건강검진도 하시고 접종도 꼭 시키시고요. 병원 밖으로 나가는 그의 발걸음은 가벼워 보였다. 반대로 내 마음은 무거웠다. 감정에 치우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들었다. 후투티는 인간이 아닌 자연에 속한 생명체였다. 인간이 만든 건물 속에서 살지 않고 하늘에서 바람을 가르며 살아간다. 나무 사이를 날아다니고 덤불 사이에서 긴 부리로 땅을 파서 먹이를 찾는다. 나무 구멍 안에 알을 낳고 뜨거운 여름 천적의 위험을 피해 새끼를 키워낸다.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계절이 바뀌면 따뜻한 남쪽으로 바다를 건너 긴 비행을 할 것이다. 후투티를 내 자취방 안에서 길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오만이었다. 노란 솜털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다. 삐약삐약 예쁜 소리를 내고 있었다. 주머니에 있던 동전 한 개를 망설임 없이 내고 하나를 받아 안았다. 동전 하나에 한 생명이 나에게 건네진다는 것이 이상했지만 망설일 시간은 없었다. 나에게 온 이 노란빛을 누가 빼앗아갈 것 같았다. 노란 털 뭉치를 소중히 안고 집으로 뛰어왔다. 병아리는 당시 문방구에서 팔던 설탕이 잔뜩 붙은 신호등 사탕과 같은 가격이었다. 처음 보는 그 생명체는 환희 자체였다. 말도 안 되게 아름다운 노란 솜털이 온몸을 덮은 아이는 반짝거리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를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었다. 상자 안에 병아리를 두고 한쪽에 병아리와 함께 받아온 사료를 간장 종지에 담아 주었다. 다음날 병아리는 어제보다 힘이 없어 보였다. 삐약거리는 소리도 작아졌고 눈이 반쯤 감고 꾸벅꾸벅 졸았다. 먹는 것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베란다에 있던 상자를 거실로 들여왔다. 아직 바깥 공기가 찼다. 거실에 있던 전기 난로를 켜고 그 앞으로 병아리를 옮겨 놓았다. 5분 정도가 흐르자 병아리는 거짓말같이 활기를 되찾았다. 머릿속은 온통 병아리 생각뿐이었다. 병아리는 그 안에서 옆으로 누워 있었다. 이내 병아리의 몸이 딱딱하게 굳어가기 시작했다. 아름다움이 이렇게 딱딱해진 몸 안에 갇히는구나. 생명이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어른이 되고 나서 알았다. 알을 낳지 못하고 6개로서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수많은 숲병아리가 태어나자마자 도태되고 있었다. 산채로 분쇄기에 갈려 다른 동물의 자료가 되거나 마대에 넣어 압사되고 있었다. 그 잔인함에 구역질이 날 것 같았지만 구역질을 삼키고 나니 일상은 또 꾸역꾸역 사라졌다. 소름이 돋았다. 구더기였다. 순상되어 생긴 조직의 여러 구멍에서 구더기들이 나왔다 들어가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살아있는 동물의 몸에 파리가 알을 낳고 알이 부화하여 유충이 된다. 이 유충은 동물의 부패한 조직을 먹고 성장하는데 이를 구더기증이라고 한다. 구더기증을 치료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약물 처치와 함께 눈에 보이는 구더기를 최대한 많이 잡아내는 것이다. 꽃비 내리는 날 다시 만나.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